네, 유선 엔지니어 건축사 사무소의 김효진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유선의 설계 5본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 일산박물관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세계문화유산 일산 미르사지가 있는 터였는데 미르사지를 최대한 주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건축을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주변 지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설계 계획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평수가 부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변화되는 삶의 방식이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재택근무라든지 재택수업, 가족 구성원들의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거의 공간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변화의 예로 특히 개인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넓은 공간을 선호하고, 그리고 방을 용도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새로운 방으로 활용하는 인룸 현상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좋은 사람과 3년, 5년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이 바뀌어서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공간에 머물면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을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좋은 사람과 좋은 공간에 머물면서 다양한 여가를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접했을 때 대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과 또 잘하고 싶은 욕심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계 초기에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오산시는 한 2, 3인을 구성하고 있는 30, 40대의 중심의 전입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사업 부지는 오산 세교 2지구 내 남측 끝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 있는 가감이산을 비롯해서 자연과 도시의 어떤 경계부에 위치해 있는 대지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연과 어떤 도시의 경계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공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단지 내 공동공간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 요소로서 힘을 들인 부분입니다. 오산 세교 10블록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측으로는 퀴즈존, 동쪽에는 액티비티 존, 그리고 남쪽은 커뮤니티 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측과 북측면에 도로를 면해 있는데 그 도로변 쪽에 소음을 대응해서 액티비티 한 시설들을 배치를 하고 안쪽으로는 정적인 휴게 공간을 정립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이제 컨셉을 가졌을 때 저희가 칸타빌이라는 이제 음악 용어인 칸타빌레에서 따온 것처럼 저희의 일상에 대한 부분의 행복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단지에 차가 다니는 길 외에 곡선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부드러운 선율이 상징하는 곡선이 전체 단지 내에서 보이게끔 배치된 상황입니다. 최초에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했을 때 지상의 조형적인 요소로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힐링이라는 이제 트렌드에 맞게 지상에 대한 부분 녹지 공간을 더 최대한 확보해주고 지하의 커뮤니티 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지하에 배치됨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썬컨을 계획을 했는데요. 썬컨이라는 거는 지상 1층에 지붕층을 오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채광과 환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개방된 공간으로서 조성을 했습니다. 주변 아파트하고 연계하는 부분에서 보행자 전용 도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골목길을 확장함과 동시에 마당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 단지와의 어떤 상생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아파트 단지에서의 높은 담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 자연의 녹지와에 어우러질 수 있는 열린 광장을 조성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북측에 있는 오산초등학교 연계해서 학교 가는 길을 조성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단지 안에 열려있는 공공보행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 설계 접했을 때 땅이 어려웠다고 하는 부분들은 남측에 정남일조권이라는 제약 조건들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측에 면하는 세대가 제일 많게끔 배치를 했고요. 도로의 소음이라든지 진동에 최소화할 수 있게끔 설계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층수는 25층까지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도시 경관을 고려해서 25층에서 저희는 계획을 20층으로 변경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도시의 어떤 공공 기여를 위해서 가로 경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한 상황이고요. 설계 초기에는 562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514세대로 변경이 됐는데, 이는 동조합이 5조합에서 4호조합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어떤 쾌적한 단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같이 협업하는 과정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전문가 분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완성된 계획안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전체 단지 내에서 조닝 계획을 우선으로 했던 부분을 이어서 디자인 안내에서는 그 디자인 컨셉을 살려서 부터 구체화시키고 또는 설계에 대한 부분을 완성도를 높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원은 지난 50년간 도전과 성장을 통해서 고품격 주거 문화 공간을 창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0년, 100주년에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만들어가는 회사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